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 눈폭탄이 남하하면서 천안을 비롯한 충남 북부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정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 100여 명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은 내일 모두 그치겠지만 아침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젖소 7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 밤새 20cm가량 쏟아진 눈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축사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젖소 3마리가 무너진 지붕에 깔려 폐사한 가운데 또 다른 3마리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한 3마리는 폐사했고 3마리는 지금 아직 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119 부르고. 천안 목천읍 남화리와 운전리 일대 마을 350여 가구는 어젯밤 9시쯤 폭설로 전기가 끊겼습니다. 25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5시간 만에 긴급 복구됐지만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가스레인지, 인덕션 그런 거 하나도 안 돼가지고 밥도 그냥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간신히 아침 해먹고 그랬어요. 강풍과 눈보라에 꺾인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리며 시작된 정전은 15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복구됐습니다. 전선과 인근에 인접한 소나무가 눈이 많이 쌓여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돼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4분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분기점 인근에서는 택배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6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어젯밤 10시 5분쯤 세종시 전이면의 도로에서는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등 충청권 곳곳에서 160여 건의 폭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은 내일도 1에서 3cm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으며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천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절정을 보여 도로에 살얼음이 끼겠다며 빙판길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청과 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 등 3명이 수업 중인 3학년 교실로 난입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의 책상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이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감이 즉각적으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 예산군 예산읍에서 음주운전 차량 앞에서 넘어진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완전 범죄를 위해 경찰에 직접 사고 신고를 했다가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지대공 사격장인 보령 대천 사격장의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하향 냄새로 각종 질병에 시달려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며 힘겨운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공군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격장 주변에 완충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이주와 보상도 추진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보령 대천 해수욕장 끝자락 9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갑배마을의 별명은 암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에 발생한 암 환자만 30여 명, 보령시 조사 결과 마을 주민 암 사망률은 국내 평균보다 53% 더 높습니다.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건 마을에서 5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국내 유일 지대공 훈련장인 대천 사격장. 매년 100여 차례 진행되는 훈련에 화약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수욕장이 전쟁 난 줄 알고 이게 뭐냐고 간단 말이에요. 그 화약 냄새가 계속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마을 쪽으로.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다 마시고 살았던 거예요.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며 주민들이 공군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 벌써 16년째.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고충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1개월간의 현지조사와 협의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군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격장 주변에 완충 공간을 마련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아주 밀착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현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관들과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갈등 끝에 나온 조정안에 주민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이 아닌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시작인 만큼 최종 결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원만히 해결하기를 주인은 바랄 뿐이죠. 주민들과 군 당국 사이에 65년 넘게 쌓여온 갈등의 실타래가 이번 조정안을 계기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창단 4년 만에 K리그 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 아산FC가 대구FC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산의 승격이 확정되면 내년 K리그 1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충남 아산FC 간의 충청 더비가 성사돼 지역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과연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천안 종합운동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와 있는 현장에 있는 박범식 기자입니다. 창단 4년 만에 처음 찾아온 승격 기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간절히 승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고 이번 아니면 솔직히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하는 거 승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긴다면 진짜 하늘을 날 듯이 기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아산FC가 꼭 일부의 승격에서 우리의 꿈의 무대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산FC 나갑시다. 화이팅! 현지 경기는 충남 아산이 대구에 앞선 가운데 후반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은 주전 공격수 박대훈이 11분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강등 위기에 내몰린 대구가 세징야와 에드가를 앞세워 만회골을 노리고 있어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 아산은 오늘 경기를 마치고 이번 주 일요일 대구 원정에 나서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2차전까지의 골득실을 합산해 K리그 1 승격팀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이기든 지든 다득점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남 아산이 대구를 꺾고 승격에 성공할 경우 내년 K리그 1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충남 아산 FC 간의 충청 더비가 펼쳐집니다. 이 때문에 지역 축구 팬들도 충남 아산의 승격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K리그 2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격 문턱에선 충남 아산이 대구를 꺾고 1부 승격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천안 경기장에서 TJB 박범식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1,084억 원 규모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0대 총책 등 운영진 13명과 도박 참여자 191명 등 모두 204명을 검거했습니다. 도박 참여자들은 회사원과 가정주부 등 다양했던 걸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도박 사이트 개설자 등 추가 공범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옛 충청남도 청사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 1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대전시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청의 동의 없이 대전 중구에 있는 옛 충남도청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당장 청거해야 할 만큼 위급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으로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로 멈춰서 버린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특히 하나증권과 협력해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군 안면도에 호텔과 골프장 등을 갖춘 사계절 명품 휴양지를 조성한다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1991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7차례나 사업이 무산되며 30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8번째 사업자인 온더웨스트까지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투자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해 또다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충남도가 새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충남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충남도는 충남개발공사와 하나증권, 온더웨스트 등과 협약을 맺고 안면도 3, 4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사업비가 8천억 원에 달하는 4지구에 일부 금액을 투자하고 PF 대출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펀드 민간 투자 및 PF 대출 등 재원 조달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안면도의 개발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건설 경기 침체와 고금리, PF 대출 경색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가 직접 참여해서 책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재설계를 했고 이번 협약으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수차례 무산을 겪은 데다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 규모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역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하나금융그룹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좀 믿음이 갑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믿음직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안면도 4지구는 당장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PF 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협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보도와 편성 등 부문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균형 있는 보도와 지역의 이슈에 대한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한국조사보도상과 양성평등 미디어상 등 올해 TJB 기획보도물의 연말 대회 수상을 축하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와 지역경기 침체 해법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 시상식과 갈라 콘서트가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 콩쿠르에서는 김미나와 봉수연, 모재민과 황석환, 김태승 학생이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푸른 날개 합창단 지휘자 정주휘 씨와 대구 여성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정우균 씨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갈라 콘서트에서는 성악과 판소리, 첼로, 클라리넷과 가야금 등 수상자들의 공연과 심사위원들의 협연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대전 중구청 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A씨를 입건해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 개시 통보 이후 A 국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던 중구청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A씨를 복귀시킬 계획입니다.